이번 시간에 우리 기본 모의고사 2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자, 우리 분석 작업 문제 보게 되면 이제 1번하고 2번하고 크게 이제 두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1번 문제가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중복된 항목 제거 그리고 이제 조건부 서식 필터 이런 이제 문제가 우리 2번 문제로 나왔어요. 자, 그럼 이 문제들을 우리 이제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 지시사항에 따라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 분석 작업 1번 시트로 왔더니 아무런 데이터도 없습니다. 그때 첫 번째 지시사항 보니까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이 기능을 이제 이용해서 가전 판매 내역이라는 ACCDB 파일이 있대요. 이 파일 안에 보게 되면 우리 제품 테이블이 있는데 그 제품 테이블에서 제품명하고 분류 코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고 그리고 판매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판매 현황 이 테이블에서는 우리 주문 시간이다, 수량이다, 판매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열을 가지고 와서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라.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죠. 그때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그림을 이제 참조해서 설정하래요. 그리고 보고서 레이아웃을 개호 형식으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 그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네, 우리 피벗 테이블 문제 그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 우리의 값들이 지금 이곳에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때 요 첫 번째 줄은 우리 수량의 이제 평균값이 이제 계산이 돼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된 거고 두 번째 줄이요. 이 줄은 우리 이제 판매 금액의 이제 평균값이 그렇게 이제 계산이 돼서 표시가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수량하고 판매 금액에 대해서 이제 평균값이 그렇게 각각 전부 다 이제 쭉쭉쭉 시간대별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값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그 필드는 우리 수량하고 판매 금액이라는 이 두 개 필드인데 이 두 개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서 표시해달라.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수량하고 판매 금액 이런 데이터들이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될 때 이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이제 행방향으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값들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을 때 이 값을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게 우리 전부 다 행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왼쪽에 보니까 우리 이제 주문 시간 2라는 것도 있고요. 주문 시간이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 있어요. 그때 이 제목을 보니까 하나는 주문 시간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주문 시간 2 하고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요 주문 시간 2라는 거는 우리가 요 주문 시간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피벗 테이블을 만들어 줄 때는 행으로 우리가 주문 시간 요거 이제 하나를 갖다 놓고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값들의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게 전부 다 열이라 그랬는데 열에 지금 제품명이 들어가 있죠. 그때 제품명은 다리미하고 면도기하고 전동 칫솔하고 이렇게 이제 세 개의 제품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분류 코드다라고 해서 소형 가정 그 제품의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은 우리가 맨 처음에 만들 때 필터 하나, 열 하나, 그리고 행 하나, 그리고 값 두 개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 피벗 테이블이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때 우리의 행과 열이 시작하는 그 위치부터 만들어지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는데 그때 행과 열이 교차하는 그 지점이요. 그 지점이 지금 우리 A의 3번 셀이죠. 그래서 우리 A의 3번 셀부터 피벗 테이블이 이제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피벗 테이블 요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피벗 탭을 만들기 전에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 내용을 먼저 가지고 와야 되겠죠. 데이터를 먼저 가져오고 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피벗 탭을 만들어 주면 되는데 그때 문제상에서 어떤 열들만 사용하라고 그렇게 문제상에 제시가 되어 있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데이터라는 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불러와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 피벗 테이블은 A의 3번 셀부터 시작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준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을 먼저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 이제 찾아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맨 앞에 보면 데이터 가족의 변환이라고 있죠. 그때 여기서 이제 데이터 가족이 맨 앞에 있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서 기타 원본에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여기서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죠. 해서 우리 마이크로소프트 쿼리에서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하게 되면 데이터 원본을 선택해라 이렇게 이제 짜자는 거 떴어요. 그때 우리 요 ACCDB 요 파일이 우리 MS 액세스 데이터베이스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이 파일에 들어있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올 때 우리는 쿼리 마우스를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왔는데 우리의 가전 판매 내역이라는 요 ACCDB 파일이 들어있는 그 경로를 찾아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C 드라이브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우리는 지금 기본 모의고사 문제를 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길벗 커마 1급 더블 클릭해 주고 엑셀 문제를 풀고 있죠. 엑셀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기본 모의고사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그러면 기본 모의고사 그 폴더에 들어있는 모든 ACCDB 파일이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 우리의 가전 판매 내역이라는 그 ACCDB 파일이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쿼리 마우스하고 이렇게 떴고요. 맨 처음에 이제 열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나타났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제품이다 판매 현황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얘네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 테이블명이요. 그래서 우리 제품 테이블이라는 거랑 판매 현황 요 두 개 테이블에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제품 먼저요. 요 앞에 이제 더하기 표시 있으니까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필드, 모든 열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다 됩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요 네 가지를 모두 다 가져갈 게 아니라 우리는 제품명과 분류 코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갈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명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 분류 코드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해서 우리 제품 테이블에서 이렇게 이제 두 개 열을 이제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매 현황 테이블이요. 판매 현황 테이블 또 더하기가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판매 현황이라는 그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열들이 쭉 이제 표시가 됩니다. 그 중에서 요 세 가지를 우리가 가져다가 사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문 시간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해주고 수량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 판매 금액 여기서 이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세 개를 이렇게 이제 전부 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제품 테이블과 판매 현황 테이블 그곳에서 이렇게 이제 5개 열을 사용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선택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버튼을 이제 땅 하고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데이터를 필터할 수 있게 떴는데 문제에서 특별한 지상 같은 것들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정렬 순서를 이제 지정할 수 있게 나타나는데 문제에서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해라, 내림차순 해라 그런 이제 지시사항이 없죠. 없으니까 여기서 또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제 마침하고 떴죠. 우리가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들을 우리는 엑셀로 이제 되돌려 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이제 선택돼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마침 버튼만 눌러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침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마침에서 클릭을 했더니 데이터 가져오기 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고요. 그때 이 데이터를 표시할 그 방법을 선택해라. 그렇게 이제 떴죠. 우리는 지금까지 작업한 그 데이터들을 가지고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보고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 밑에 보니까 데이터가 들어갈 그 위치를 선택하래요. 우리가 아까 맨 처음에 A의 3번 셀을 찍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A의 3번 셀이다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셀 주소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할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확인해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피벗 테이블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거고,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이제 떴죠. 그때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가지고 온 요 5개 열들을 우리가 각각 이제 필터다, 열이다, 행이다, 값이다 이곳으로 쭉쭉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레이아웃을 잡아주면 되겠죠. 자, 우리가 레이아웃 설정하기 전에 문제 그림 다시 한번 더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값들이 쭉 표현이 되어 있을 때 이 값들은 각각 이제 수량하고 판매 금액의 우리 평균값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값으로 수량하고 판매 금액 이 두 가지를 갖다 놔주면 되고, 그리고 행으로 이제 사용될 게 우리 이제 주문 시간 2하고 주문 시간하고 이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죠. 근데 이 주문 시간 2라는 거는 요 주문 시간을 가지고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으로 주문 시간 요거 이제 하나만 갖다 놔주면 돼요. 그리고 위에 보면 이제 제품명하고 써져 있는데 이 제품명이 우리 이제 열에 해당하는 거고, 맨 위에 이제 블루 코드가 우리 이제 필터에 이제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량하고 판매 금액 이 평균 값들이 표현이 될 때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레이아웃 설정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분류 코드 요거를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 필터에다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이제 주문 시간이라는 거는 행으로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주문 시간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행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간 같은 거나 아니면 날짜 같은 거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행이 됐든 열이 됐든 이런 곳에 갖다 놓게 되면 지금처럼 자동으로 이제 뭔가가 생성이 돼요. 그냥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구나, 그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차피 요거는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문제 지상을 보고 해결해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열로 사용하고자 하는 게 우리 제품명이죠. 그래서 우리 제품명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수량하고 판매 금액이요. 수량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값에다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이라는 것도 우리가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값으로 이제 사용할 거니까 우리 수량 밑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가져다 놔주면 됩니다. 이렇게 우리 값이라는 곳에다가 이렇게 이제 2개 이상의 필드, 2개 이상의 열을 갖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시그마 값이라는 게 생성이 돼요. 그때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지금 열에 이제 들어가 있죠. 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량들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판매 금액이 이렇게 이제 열 방향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런 값들은 행 방향으로 표시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 시그마 값이라는 거를 여기 이제 행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시그마 값이라는 거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우리 주문 시간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행 방향으로, 판매 금액도 행 방향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죠. 그리고 수량하고 판매 금액에 대해서 지금은 합계가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평균 값들이 전부 다 이제 나타났어요. 그러면 우리 수량부터 바꾸자고요. 수량 중에서 아무 데이터나 하나 이제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값 요약 기준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평균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금액도 지금 여기도 있고 해서 판매 금액이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있죠. 이 중에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값 요약 기준에 들어가서 이걸 또 우리가 평균으로 고쳐주면 돼요. 해서 우리 평균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수량하고 판매 금액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평균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피벗 테이블 보고서의 레이아웃하고 위치는 우리가 이제 그림을 보고 이제 참조를 전부 다 해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때 보고서 레이아웃을 우리 개요 형식으로 표시하라 그랬죠. 그러면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곳 중에서 임의의 셀을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 디자인이라는 요 메뉴요. 디자인에 보게 되면 맨 앞에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고서 레이아웃이 따로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고서 레이아웃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두 번째 보니까 이제 개요 형식으로 표시라고 있어요. 요 두 번째 거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개요 형식으로 짜잔하고 이제 바뀌어서 표시가 됐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 여기 이제 두 개의 지상이 싹 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우리 주문 시간이란 그 필드요. 그 필드 그러면 주문 시간이다 라고 해서 지금 아까 우리가 주문 시간을 갖다 놨을 때 C라는 게 이제 자동으로 생성이 됐어요. 해서 9시다, 10시다, 11시다, 12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데 이 주문 시간 필드를 오전하고 오후로 그룹 지정을 이제 해주래요.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해보자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9시 요거 이제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제 더하기 요거 이제 땅 하고 클릭해 보면 9시 이제 30분도 있고요. 9시 50분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 데이터를 우리가 가져다 놓게 되면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시간이 됐든 분이 됐든 이런 걸로 자동으로 이제 그룹 설정이 알아서 된다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이렇게 이제 오전하고 오후로 우리가 그룹 지정을 따로 이제 해줄 거라 이렇게 이제 시간이 들어있는 이런 데이터들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해 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일단 기존에 설정되어 있는 그 그룹을 해제 먼저 시켜 줄게요. 해서 우리 그룹 해제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주문 시간이다 라고 해서 이제 그룹 설정이 해제가 돼서 각각 시간들이 이렇게 이제 나타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오전하고 오후로 그룹 지정을 이제 해 줄 거니까 오전 시간대요. 오전 시간대가 9시 30분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를 쭉 이제 범위를 지정을 다 해주면 됩니다. 해서 오전 시간대 그 데이터들 지금 여기까지 있죠? 해서 요만큼의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여기서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그룹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룹 1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12시 3분 요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이제 밑으로 싹 다 이제 범위를 다 지정해 주면 됩니다. 나머지 시간들이 싹 다 이제 오후 시간대죠. 해서 이렇게 이제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해 주고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룹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그룹 2 하고 이렇게 오후 시간대에 대한 그 시간들이 하나의 이제 그룹으로 이렇게 싹 다 묶였다고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룹 1이다, 그룹 2다 하고 이렇게 이제 제목이 써져 있는데 우리는 오전이다, 오후다 그걸로 이제 바꿔줘야 된다고요. 해서 그룹 1이라고 써져 있는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이제 메뉴에 이제 수식 입력줄에 보면 그 그룹 이름이 이렇게 이제 써져 있죠. 그러면 그때 수식 입력줄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기존에 써있던 거 다 지우고 여기다가 이제 오전 하고 우리가 직접 입력하고 엔터를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오전 그룹이 이제 하나가 생성이 됐죠. 그리고 그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그룹 2라고 돼 있는 거 있죠. 요것도 요 셀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 수식 입력줄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한 다음에 원래 써져 있던 거 다 지우고요. 여기다 이제 오후 이렇게 쓰고 엔터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오전이다, 오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그룹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이제 문제를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판매 금액이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의 표시 형식은 우리의 값필드 설정의 셀 서식에서 우리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지정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요 이제 판매 금액을 봤을 때 이렇게 이제 금액만 써져 있죠. 우리 숫자 값만 이렇게 이제 쭉쭉쭉 써져 있는데 우리 문제 그림 좀 잠깐 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우리 판매 금액에 대해서 이렇게 천 단위 구분 기호가 다 찍혔죠. 그리고 이런 각각의 값들의 앞에 우리 이제 뭔가 기호 같은 게 있다 없다? 없더라. 그리고 우리 이제 메뉴에 보니까 분류 코드다라고 해서 소형 가전에 대한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어요. 그러면 요것도 이제 설정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메뉴에 올라가서 지금 분류 코드가 모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다 표시가 돼서 지금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이제 목록 단추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여기서 소형 가전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소형 가전의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오전 시간대, 오후 시간대가 지금처럼 이렇게 화면상에 싹 다 이제 다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판매 금액이요. 판매 금액이 지금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해서 여러 개 그 값들이 있죠. 그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여기서 이제 값필드 설정, 여기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이렇게 이제 값필드 설정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어요.
그때 우리 문제를 읽어봤을 때 가필드 설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표시 형식을 바꿔줄 거예요. 여기 보면 표시 형식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표시 형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우리 가필드 설정에 셀 서식에서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지정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범주 중에 회계 요거 이제 한 번만 클릭해 주면 돼요. 그랬더니 소수 자릿수를 물어보고 기호를 물어보는데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소수 자릿수는 없었고요. 기호도 없었죠. 해서 요거 이제 기호를 우리가 없음으로 이렇게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가필드 설정에서 표시 형식 바꿀 거 다 바꿔줬죠. 그래서 여기서 또다시 확인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요 판매 금액에 대해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우리가 천 단위 구분 기호가 싹 다 이제 붙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회계 범주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때 문제에서 가필드 설정에 들어가서 하라 그랬죠. 그래서 꼭 우리가 가필드 설정 이곳에서 우리가 설정을 바꿔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지상 보니까 행의 총합계와 부분합이 표시가 되지 않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피벗 테이블을 봤을 때 아래쪽에 맨 밑에 보면 전체 평균의 수량이다 판매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쭉쭉쭉 써져 있는데 이 값들은 이 값들의 합이에요. 합. 해서 요 밑에 있는 얘를 보고 우리가 열의 총합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 지금 오른쪽에 보면 이제 총합계하고 이곳에 있죠. 얘네들은 이렇게 이제 행방향에 우리 이제 합계입니다. 해서 이 총합계를 보고 우리가 행의 총합계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근데 이 행의 총합계를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거죠. 그럴 때는 우리가 이제 디자인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디자인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 우리 레이아웃이요. 맨 앞에 보면 이제 레이아웃이라고 있는데 우리는 행의 총합계가 표시가 안 되게 먼저 해 줄 거예요. 여기에 총합계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우리 레이아웃을 봤을 때 총합계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행의 총합계가 표시가 안 되게 할 때는 우리가 총합계 얘를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여기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라는 거 요거 이제 클릭해 주면 돼요. 그러면 열의 총합계만 설정하겠다 그 얘기가 우리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않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열의 총합계만 설정 요거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오른쪽에 있던 행의 총합계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니까 이렇게 열의 총합계는 남아있죠. 그리고 우리 행의 총합계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부분합도 표시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설정해 줘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니까 각각 그룹들마다 오후 평균 수량이다 판매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고 그리고 오전 것도 지금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부분합이다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 총합계를 아까 여기서 설정했죠. 그 앞에 우리 부분합이라고 따로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 부분합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요. 부분합을 표시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부분합 표시 안함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해서 부분합 표시 안함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했더니 오후에 그 부분합이 싹 다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끝난 거예요. 그 밑에 보니까 확장 축소 단추가 표시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우리 거는 오전이다, 오후다 이렇게 써져 있을 때 앞에 보니까 이제 마이너스 기호 요게 이제 붙어 있다고요. 요게 이제 표시가 안 되게 그렇게 이제 하라는 건데 그걸 이제 설정할 때는 우리가 피벗 테이블 분석이라는 요 메뉴로 찾아가 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 피벗 테이블 분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 그리고 오른쪽 끝에 보게 되면 표시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확장 축소 단추하고 이곳에 있습니다. 지금 얘가 이제 선택이 되어 있는 그 상태인데 얘를 한 번만 클릭을 더 해주면 돼요. 이렇게 한 번 더 클릭했더니 얘가 이제 선택된 게 해제가 되면서 오전이다, 오후다 그 앞에 확장 축소 단추가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요 지상도 이제 싹 다 이제 끝난 거예요.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비어있는 그 셀은 별표를 표시하래요. 지금 여기 보면 우리 다리미의 수량도 없고요. 우리 면도기에 대한 그 수량도 없어요. 그리고 다리미 면도기에 대한 그런 판매 금액도 없죠.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셀들은 이렇게 이제 곱하기 표시로 표시를 하래요. 그리고 레이블이 있는 그런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설정할 때는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때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 작성된 것 중에서 임의의 셀을 아무거나 하나 선택해 주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는 그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 우리 피벗 테이블 분석의 피벗 테이블의 옵션, 얘를 이제 클릭하는 그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여기서 이제 피벗 테이블 옵션 이곳으로 들어가는 그 방법이 있어요. 해서 둘 중에 아무거나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옵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뜹니다. 그때 레이아웃에 보면 우리 레이블이 있는 셀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겠다.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체크 표시를 이제 해주면 돼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체크 표시하는 순간 요만큼의 이제 지상이 싹 다 이제 끝난 거고요. 그때 이제 빈 셀은 별표를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지금 이곳에 보면 빈 셀 표시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을 이제 한번 클릭해주고 별표를 하나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두 가지를 이제 설정한 거 다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 이제 땅 하고 눌렀더니 이렇게 이제 변경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그 셀들은 이렇게 이제 별표 요 곱하기 기호가 다 들어갔고요. 레이블에 있는 그런 셀들은 전부 다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 다 설정이 됐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마지막 지상까지 싹 다 이제 문제 다 풀었죠. 그러면 문제를 다 풀었으면 지금 내가 작성한 이 피벗 테이블이요. 이 피벗 테이블이랑 우리 문제 그림상에 있는 그 피벗 테이블의 그림이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확인해 주셔야 돼요. 메뉴에 분류 코드, 소형 가전 이렇게 이제 써져 있는 게 맞는지, 그리고 맨 위에 써져 있는 이런 제목들 요거 이제 맞는지 확인해주고, 그리고 오전이다 오후다, 그리고 전체 평균 수량하고 판매 금액 이렇게 써진 게 맞는지, 그리고 주문 시간은 이렇게 이제 써지는 게 맞는지, 그리고 이런 이제 제목들도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실제로 나타난 이런 값들도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똑같은지 다른지 싹 다 이제 비교를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비교를 했을 때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림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 지상을 이제 처리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분석 작업 2번 시트였더니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문제 풀라는 그 얘기죠.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데이터 도구라는 거를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표 1번에서 서원 번호라는 그 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뭐 해라? 삭제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작성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아무 셀이나 한 칸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란 요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문제에서 이제 데이터 도구라는 걸 이용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데이터 도구라는 곳에 보게 되면 우리 중복값 이제 삭제하는 거예요. 중복된 항목을 제거해달라.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범위가 자동으로 설정이 되면서 어떤 값을 기준으로 해서 중복된 항목을 제거할 거야. 그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전부 다 모든 열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체크 표시가 돼 있죠. 해서 모두 선택 취소라는 거 요거 일단 한번 클릭을 해주면 싹 다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됩니다. 문제에서 서원 번호라는 그 열을 기준으로 중복된 값이 포함된 그 행을 삭제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서원 번호라는 거 요거 이제 체크 표시만 이렇게 이제 해주면 돼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데이터를 봤을 때 서원 번호 보면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중복되는 그런 값들이 있다고요. 이런 값을 이제 삭제하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3개의 중복된 값이 검색이 돼서 제거했대요. 그래서 17개의 고유한 값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그냥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지상이 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는 그 문제네요. 우리 조건부 서식에 셀 강조 규칙이라는 게 있대요. 그걸 이제 이용하래요. 그걸 이용해서 표 1번에 본봉이라는 필드가 있대요. 본봉이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본봉이라는 필드의 값들 중에서 6만원 이상 9만원 이하 그 값에 대해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이 서식이 적용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본봉 필드에 대해서 그렇게 할 거니까 본봉 값이 들어있는 요 F4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F의 20번 셀까지 싹 다 범위 지정해 주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할 때는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되죠. 홈에 찾아가서 우리 조건부 서식이요.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규칙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문제에서 셀 강조 규칙을 이용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셀 강조 규칙이라고 있죠. 요 셀 강조 규칙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는 6만 원 이상, 9만 원 이하 그 값에 대해서 할 거예요. 해서 다음 값 사이에 있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조건부 서식에 우리 셀 강조 규칙에 다음 값 사이에 있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찍어주게 되면 어떤 값 사이에 있냐 그 값을 우리가 입력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떠요. 그러면 6만원 이상 9만원 이하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6만원 직접 이제 입력해 주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다가 이제 9만원 우리가 직접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적용할 서식하고 물어봅니다. 그때 이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이 서식이 이제 적용되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요거 이제 선택해서 여기서 이제 진한 녹색 텍스트가 있는 녹색 채우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요 값 사이에 해당하는 그 값들에 대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조건부 서식이 이렇게 이제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필터 기능을 이용하래요. 필터 기능을 이용해서 표 1번에 부서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자, 부서라는 필드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들어있죠. 여기 보니까 뭐 영업 3부다, 총무과다, 영업 1부다, 영업 3부다, 총무과다 쭉쭉쭉 이런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데 자, 이 부서들 중에서 영업으로 시작하는 그 데이터를 찾으래요. 그리고 3을 포함하지 않는 그 데이터 행만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필터링을 해라. 그렇게 이제 떴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셀이나 한 칸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가 이제 필터를 할 거니까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우리 필터라고 있죠. 요 필터를 한번 이제 클릭해주면 됩니다. 클릭하게 되면 모든 제목 필드에 이렇게 이제 삼각형 요 단추 필터 단추가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부서에 대해서 할 거니까 부서에 요 필터 단추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그리고 우리 이제 텍스트 필터를 할 겁니다. 그래서 텍스트 필터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우리 이제 영업으로 시작하는 거 찾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시작 문자 요걸 이제 찍어도 되는 거고 아니면 내가 이런 거 찍기 싫다 그러면 사용자 지정 필터 요거 이제 선택해도 돼요. 요거 이제 선택하게 되면 지금처럼 사용자 지정 자동 필터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러면 여기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표시가 돼 있는데 우리는 일단은 영업으로 시작하는 거 그 데이터를 찾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면 여기에 우리 시작 문자하고 여기 있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돼요. 해서 시작 문자 선택해주고 여기다가 이제 뒤에다가 우리가 영업하고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영업으로 시작하는 문자를 찾아 달라. 그럼 일단 여기까지 끝났죠. 그리고 3을 포함하지 않는 그 데이터 행을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포함되지 않는 거를 찾을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등호 중에서 포함하지 않음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뒤에다가 이제 3이라고 이렇게 직접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영업으로 시작 그리고 3을 포함하지 않는 그 사이에 보니까 하고로 묶여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조건과 두 번째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리고가 찍혀 있으면 되겠죠. 이렇게만 해주고 이제 우리가 여기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영업으로 이렇게 시작하면서 3이 이제 포함되지 않은 그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피벗 테이블도 같이 한번 만들어 봤고요. 중복된 항목 제거도 한번 같이 해봤고 조건부 서식도 우리 같이 문제 풀어봤고 필터 기능도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중복된 항목 제거 이런 문제는 너무 쉽죠. 우리가 뭐 메뉴 많이 찾아갈 그런 필요도 없잖아요. 그죠? 조건부 서식도 마찬가지고 필터도 마찬가지요. 해서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됩니다. 해서 안 틀리는 방법은 여러 번 이제 반복적으로 여러 번 문제를 풀어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도 우리 강의가 끝나자마자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를 풀어보고 잘 안 되거나 헷갈리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